잘 들었습니다. 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볼까요?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는 전쟁 확산 우려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기장이 끝날 때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 동원령을 발동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푸틴은 서방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모든 수단을 언급하는 등 핵이란 단어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시간 외에서 석유주와 비료, 사료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전쟁이 다시금 본격화된다면 석유, 천연가스, 사료까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종목들을 움직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각각 가격 제한선 6%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비료, 사료 관련주로는 대주산업과 고려산업이 각각 6%,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이제 푸틴 얘기를 계속했는데 푸틴 패싱의 의견을 모았어요. 네, 푸틴이 그렇죠. 아무리 핵 전쟁을 한다 해도 가스를 잠근다 해도 사실 이제 상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조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대세의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동원령 같은 경우도 이제 푸틴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로만 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계속 천연가스가 만약 잠근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대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겨울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유가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유가 관련돼서는 지금 80달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80달러를 만약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지금 한 1억 배럴 이상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달러 이하에서는 아마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유 가격 자체가 일단 80달러 선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80달러를 살짝 하회는 할 수 있겠지만 급격한 하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갖고 나왔었던 거는 어저께 이제 푸틴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제 갖고 나오긴 하지만 푸틴이 아직까지는 어떤 시기에 이제 경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슈가 진행이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 해서 일단 조정을 보이면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해외 이제 이슈, 그러니까 원유 관련된 러시아발 이슈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만 원대에서 일단 하방 경직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22,000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28,000원. 그다음에 만약 2만 원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이거래일 이상 일주일 동안 연속성을 보였던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일단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어제 본장에서 담아냈는데요. 일단 푸틴의 발언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기계 산업 쪽도 담았습니다. 부산 밥캣을 사들였는데요. 이 수소 기계차로 시장 주도권 잡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개인주도 매수했습니다. 펄어비스를 사들였고요.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이 하이델 연회를 오는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대감 불러일으키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그 밖에도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 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강원랜드, 또 배당 매력 있는 KTNG까지 외국인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네, 바로 기관은 소비에 집중을 하면서 뭐 실내 마스크 기대감이라던가 이 금리 인상 여부에도 조금은 덜 민감하게 반응해줄 기업에 관심을 뒀습니다. 일단 최근 뭐 일본, 중국, 한일 노선 열리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패션 화장품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패션은 FNF를 12일 동안 사들였고요. 화장품으로는 한국 콜마를 3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큰 손들의 스케일 다른 이 쇼핑, 면세 쇼핑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세계를 10일 동안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고요. 금융주로 하나금융지주, 지주사인 SK까지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네, 주식을 쪽에 담았죠. 그야말로 쓸어 담았네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신세계가 탑픽으로 나왔었는데 수익률 좋아서 또 저희도 기분이 좋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특징주는 다양합니다. 뭐 하나로 통일할 수 없겠는데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 일단 펄어비스 조금 관심 있게 한번 펄어비스. 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뭐 게임주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게임주가 과연 갈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뭐 우려 섞인 뭐 전망은 뭐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뭐 한 5월 달 이후에 지금 5만 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반기에 비해서 좀 더 증가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이 이제 2분기 때 이제 남미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인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매출 상승세가 좀 본격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펄어비스 관련돼서 이제 매출액의 전체 한 8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상반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매출이 한 19% 되고요. 만약 2분기만 뭐 또 나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넘는 매출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매출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달러로 국내로 이제 송금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로 지금 1분기 때 이제 1,290원대에 2분기 때 1,290원대에 지금 뭐 평가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1,390원, 1,4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환차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해외 자산 규모가 해외 부채 규모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가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이제 걱정인 부분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론칭이 예정되어 있는 붉은 사막이나 블랙 글로버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하반기에 이제 4분기에 론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향후에 시세 뭐 관련돼서는 뭐 상승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 정도 만약 그런 이제 그 기대감을 뭐 일단 버리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수익률은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뭐 전일 5만 5천 원에 끝났는데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목표 가격은 6만 2천 원, 소문절은 5만 1천 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들이 지금 8일 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아마 환차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펄어비스 사실 저도 이제 상당히 선호했던 네. 종목 중에 하나예요. 중국 판호 이슈도 시장에서 네. 오해가 있었고 이걸 풀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작 나오고 도깨비가 그 영상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건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아, 근데 네. 주가가 참담합니다. 네. 진짜 제가 보면 송구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펄어비스를 언급했던 것 자체가 송구할 정도로 지난 상반기 이후 정말 네. 아, 지금 한 5달, 그러니까 5달 정도 지금 옆으로 지금 5만 원에서 6만 원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이걸 그렇죠.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단 뭐 사치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일단 횡보하고 예.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반전의 계기가 그렇죠. 있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다라는 게 뭐 주식에서 보면 뭐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지금 상황에서 뭐 하방 경쟁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응축할 에너지가 있어야 할 텐데 오를 만한 에너지가 원화 약세 수혜주이다라고 네,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뭐가 있습니까?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는 한국 콜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3일 연속 지금 기관이 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이 지금 뭐 7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한 1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연기금이 장기 동안 꾸준히 매수한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그 시그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도 뭐 비교적 좋은 성장세를 갖고 있고요. 특히 고마진 제품에 대한 이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뭐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2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58% 증가한 이제 336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도 한 22%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하반기 이제 해외 화장품 시장 이제 개척에 조금 집중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조금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줄면서 올해 이제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코로나 이후 봉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제가 되고 또 중국의 내수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화장품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콜마 관련돼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 외 지역,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북미나 아니면 뭐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콜마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를 이제 상표권을 인수를 하면서 아마 북미 시장의 자체 브랜드로 아마 화장품을 론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북미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UAE의 BPC라는 이제 회사와 콜마 브랜드로 이제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마 이런 판매가 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화장품이 한 3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이 4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은 37,000원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콜마입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상대적으로 절대적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죠. 제가 어제 사모펀드 장바구니 체크하면서 놀란 게 반도체를 담았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 봄은 언제쯤 오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가격 메리트는 있고 기업 가치 좋은데 참 매수 버튼 누르기 힘든 게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 버튼 사모펀드는 강하게 많이 눌렀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또한 어제는 SK 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업계 최초로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이 TMMI 레벨 3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이 아이폰 14 프로 수요 강세, LG 이노텍도 함께 사들였고요. 네,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와 뷰가 궁금합니다. 다른 수급이 리오프닝주로 향했다면 이 사모펀드는 방산주를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친러 지역 4곳에 대해서 러시아의 합병 투표 실시 소식이 있었고요. 이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이 방산주를 담았습니다. 향후 사모펀드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에 기관이 어제까지 덴티움을 강하게 사들였다면 사모펀드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들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사모펀드는 실적주들을 산 게 아닌가?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을 샀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킨텍스에서 이제 DX 코리아 2022라는 근데 이제 방산 산업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50여 개국에 한 35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 방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뭐 계속 불거지면서 뭐 폴란드 이제 수출 이후에 각국에서 K 방산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리아 이제 방산 그 관련된 이제 산업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개국에서 뭐 방위 관련된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고급 인사들이 행사장을 좀 방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방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수그러들었다라고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갖고 나온 거는 현대 로템입니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K2 전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폴란드 관련돼서 뭐 K2 전차가 그 이제 수출이 되면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사항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노르웨이가 지금 K2 전차 뭐 100대, 뭐 한 2조 원대 규모의 지금 수출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슬로바키아나 아니면 뭐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전차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방 관련 국내 뭐 K9 관련돼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K2 전차에 대한 관심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모로코나 이집트가 뭐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그 국가들과 지금 수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수출이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계속 한번 오른 이후에 이제 계속 좀 조정을 보였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어저께는 28,500원에 끝났는데요. 뭐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3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현대 로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